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말려야 할 아들 녀석은 곁에 서서 연신 침만 삼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실망이라는 거니? 이미 말씀드렸을 텐데요? 며느리가 눈앞에서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또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좋아요를 누르면 보다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은 다른 날보다 서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 62번째 생일 축하해. 그리고 결혼기념일도 축하하고. 서 씨는 어버이날에 태어났고 어버이날에 결혼했거든요. 이처럼 지금은 자상하게 서 씨를 챙기는 남편이지만 사실 결혼 초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결혼 초에는 서 씨를 힘들게 했었죠. 애미야, 반찬이 이게 대체 뭐니? 너네 남편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상위에 어떻게 고기 한 점이 없어? 없기를. 하루 종일 집에 퍼질러 있으면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결혼 초 서 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족보 있는 양반집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시어머니는 서 씨를 중인 집안 출신이라며 낮게 깔보고 하대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박대에 서러웠던 서 씨는 나름대로 항변을 해보려 했지만 하루 종일 뭘 했긴요. 어머님이 시키신 빨래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던 거 뻔히 아시면서. 어머? 아이고, 이제는 아주 자기 시어머니한테 눈을 땡그랗게 뜨고 대들기까지 하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간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겠니? 애초에 중인 출신 집안인 것을 천출들의 밭에서 보고 자란 아이가 뭘 배우고 우리 집에 시집을 왔겠어? 왔기를? 돌아오는 것은 더 심한 무시와 박대뿐이었습니다. 서 씨는 시어머니의 횡포 앞에 무기력했고 남편이 나서주길 바랐지만 남편은 밥상머리에서 서 씨가 욕을 먹고 있을 때면 그저 묵묵히 자기 혼자만을 위해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 홀로 밥을 우걱우걱 먹고 있을 뿐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서 편안하게 밥을 먹는 남편을 보면서 속이 얼마나 뒤집히고 억울했던지. 나중에는 못 참겠는 서 씨가 베갯머리에서 남편에게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해보았지만 이번에도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가 너무 일찍 과부가 되셔서 그래. 당신 동네에서 사람들이 우리 엄마 어떻게 대하는지 못 봤어? 다들 무시하고 깔보잖아. 이름뿐인 양반집 마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좀 이해해줘야지 어쩌겠어. 힘겨운 시집살이에서 남편으로부터 힘들어도 우리 엄마가 더 힘드니까 네가 좀 참아라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서 씨는 그리 서럽고 억울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많고 많은 시집 중에서 이름뿐인 양반가에 그것도 조상이 반역자라 지방으로 쫓겨나서 멀쩡한 가산 하나 제대로 없는 그지 같은 양반가로 시집을 온 것일까? 우리 엄마랑 아빠는 도대체 왜 나를 여기에다 갖다 판 것일까?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정말 야반도주라도 하고 싶었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그때 첫 아이가 생겼지 뭐예요. 아이고, 드디어 너도 사람 노릇을 좀 하려는 모양이구나. 떡두꺼비 같은 장손을 낳으면 드디어 반푼이 며느리 얻은 내 신세도 좀 면해지겠어.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전부터도 사람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사람 취급을 안 하신 거였죠. 서 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동네에서 무시당하는 어머니보다 더 무시를 당하는 것이 바로 그때의 서 씨였으니까요.
그래도 한동안은 어머니가 서 씨를 애 엄마 취급을 해주었기에 아예 바닥 상껏 취급에서 벗어나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서 씨가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여자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계집애? 아니, 그 많은 밥을 처먹고 계집애를 뱉다고? 아직도 서 씨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첫마디였습니다. 칼에 베인 듯 아픈 말이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시어머니가 보여준 더럽고 치사한 행보들이었죠. 여자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 씨는 다시 바닥 상껏 취급을, 아니 그전보다도 못한 먹보 바닥 상껏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또 구석에서 뭘 처먹고 있네? 도대체 네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그리도 많이 처먹는 건지? 시어머니의 말에 서 씨의 마음속 상처는 나날이 늘어만 갔고 남편에게 울며불며 말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니의 핍박이 더욱 심해질 뿐이었죠. 내가 너를 지금까지 반푼이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못돼먹은 반푼이 여우였구나. 시어머니가 몇 마디 했기로써니 지 남편한테 뽀르르 가서 일러 바쳐. 그날 이후 서 씨는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포기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얼른 아이만 낳자. 귀여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저 모진 시어머니도 조금은 누그러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버텼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기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또 밥상에서 일어나고 말았죠. 그날 저녁 서 씨는 시어머니가 사온 조기 3마리를 구웠습니다. 남편 하나, 시어머니 하나, 자신 하나. 그렇게 먹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주방을 정리하고 상에 앉아보니 서 씨 몫의 조기는 없고 남편 앞에 하나 반, 시어머니 앞에 하나 반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나마도 시어머니는 이미 1마리를 다 먹고 나머지 반절을 손가락으로 집어 찝찝대며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서 씨가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것은요? 아니, 제가 분명 3명 몫으로 3마리를 구웠는데 왜 제 밥 앞에는 생선 꼬랑지 하나도 놓여 있지 않은 거예요? 서 씨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시선을 피했고 생선을 쩝쩝대며 먹던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을 들었습니다. 너한테 조기가 왜 필요하니? 멀쩡한 집안 장손을 몸속에 뱄으면 모를까. 어디 계집애나 벤 주제에 말이야. 시어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조기 누나를 파먹으며 입으로는 가시를 뱉었습니다. 하여간 누가 중인 집안 출신 반푼이 아니랄까봐 말귀가 어둡구먼. 그날 서 씨는 명확히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 이 집안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나에게 말했던 중인 출신 반푼이 천출이라는 말은 그냥 밉살스러워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증오하고 미워서 했던 말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왜 여기서 저 늙은 여우랑 어디 가서 빌어먹지도 못할 등신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그날 서 씨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고 참아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기에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 안 할래요. 뭐? 뭘 안 한다는 거야? 말을 이해하지 못한 시어머니에게 서 씨가 손을 발발 떨며 말했습니다. 그 떨림은 평소 늘 자신을 핍박하던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사무친 억울함으로 인한 떨림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노릇. 중인 집안 출신 반푼이 등신 며느리 노릇. 그리고 저기서 집 밥상 하나 차려줬다고 혼자 처먹고 있는 상등신 남편놈 아내 노릇 하지 않겠다고요. 저게 조기를 못 먹었다고 어디서 지랄 귀신이 씌었나?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내가 지랄 귀신이 씨였으면
서 씨는 시어머니가 먹던 조기를 빼서 그대로 시어머니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누런 조기 기름이 시어머니의 얼굴에 쳐발렸죠. 어머니는 똥질할 귀신이에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차라리 어디 길바닥에서 객사를 하고 말지. 이렇게 살기는 싫다고요. 시어머니가 악을 지르기 시작했고 멀뚱멀뚱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뒤늦게 엉거주춤 일어나서 드자비질을 하는 둘을 말렸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것이 네가 나간다고 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고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같이 못 배워 먹은 것들은 길바닥에도 널렸어. 마침내 폭발한 서 씨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던 시어머니의 분노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한마디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왜 그만해야 하는데? 저 망할 것이 시어머니인 나를 이리 막대하는데? 내가 왜 당장 저 집으로 돌려보내? 집으로 돌려보내면 지금 우리가 농사지어 먹고 있는 밭 절반을 떼줘야 하는데도요. 그 밭 쟤네 부모님이 혼수로 가져온 거였잖아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의 입이 곧바로 옹졸하게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그렇게 양반집의 채통과 지엄함을 강조하던 시어머니는 고작 반면 맞이기 앞에 맥없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든 집을 떠나겠다는 서 씨에게 남편은 차분한 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 미안해. 이제 와서 면목 없지만 당신이 한 번만 마음을 다잡아 준다면 정말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됐어.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나 당장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야. 당신네처럼 잘난 양반집에서 벗어날 거라고. 단호했던 서 씨지만 그런 서 씨를 놀라게 할 만큼 남편은 의외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이던 남자들 치고는 정말 흔하지 않게 서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거든요. 뭐 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이 꼴을 보시면 난리 나실 거라고. 알아. 하지만 지금 그깟 게 중요하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 잘난 놈 아니야. 양반이라기에도 못한 집안 자손이고 배운 것도 타고난 재능도 없고. 그런 내가 이제 와 당신하고 헤어지면 누굴 만나서 뭘 하겠어. 무엇보다 난 남편이 서 씨의 배를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어. 내 아이가 나중에 나를 원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날 서 씨는 생각해 보겠다고 한 뒤 몇 시간을 고민해 봤지만 사실 그럴듯하게 허풍을 떨었을 뿐 서 씨라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마땅히 잘 살 자신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이혼이 흠도 아니라지만 그때는 명확히 흠이었으니까요. 결국 서 씨는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명확했죠. 하여간 중인 집안 출신이라. 그놈의 중인.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아니. 그만하시라니까요. 나 정말 호랍이 만들려고 그래요? 남편이 서 씨의 편으로 돌아섰거든요. 그 덕에 한동안 서름만 겪던 서 씨의 삶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물론 서 씨의 삶이 그렇게 고난으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켜온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서 씨에게 힘을 주었거든요. 첫째 딸은 동네에서 이름난 효녀로 항상 자상하게 서 씨를 대해주었고 결혼한 이후에도 언제나 연락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런 서 씨에게 하나 걱정이 있다면 바로 막내 아들 부부였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어머, 영양제네. 아니, 갑자기 이런 선물은 뭐니? 집사람이 줬어요. 엄마 챙겨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자상한 모자 간의 대화였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경이가 나한테 주라고 했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전해주렴.
그런데 이거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아, 그게 요즘 유경이네 회사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품인가 봐요. 서 씨의 며느리 유경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다단계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까지도 서 씨는 괜찮다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고만 생각했죠. 다음 달이면 어버이날인데 그때 다들 시간은 비워뒀지? 서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서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과 생일이 겹치는 날에는 항상 모두가 모여서 가족 모임을 했거든요. 그럼요. 미리 유경이한테도 말해놨으니까 이번에도 별 탈 없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선물로는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선물은 무슨? 그냥 너네 얼굴만 보면 난 그걸로 충분해. 서 씨의 바람은 정말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런 서 씨의 바람은 며느리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죠. 엄마, 어떡하죠? 이번에 가족 모임에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아들이 곤란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찰석같이 온다고 했던 녀석들이 하루아침에 못 온다고 하니 서 씨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그게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대신 말씀드릴게. 망설이는 아들 대신 전화를 받은 것은 며느리 유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 제가 그날 꼭 참석해야 하는 결혼식이 있는데 그만 깜빡했지 뭐예요?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제일 친한 친구라서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사실 서 씨의 입장에서 며느리의 말이 납득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나 절친하고 중요한 친구였다면 보통 몇 달 전부터 통보를 받고 준비하기 마련이니까요. 또 서 씨가 어버이날 열리는 가족 모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알면서 그러다니. 머리로는 납득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쩌겠나요. 가족인데 서로 이해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걸요. 그래,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가봐야지. 난 괜찮으니까 잘 다녀오렴.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내 아들 며느리 부부 없이 열린 가족 모임은 그 나름대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자상한 첫째 딸과 사위가 함께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 거래요? 엄마가 어버이날 모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 글쎄다. 서 씨는 그냥 언급을 피하고 싶었지만 눈치 없는 남편이 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란다. 자기도 깜빡했었대. 제일 친하다면서 까먹었다는 말이 도대체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래요? 이상하네. 뭐가? 아니, 걔네 인스타그램에 결혼식 사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간 사진은 어제 올라왔던데? 어제 올라왔다고? 설마? 정말이에요. 자, 보세요. 딸이 말과 함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어제 날짜로 결혼식에 참석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자기 친구에게 축하한다고 온갖 난리를 치며 쓴 글도 함께였죠. 아니, 결혼식은 어제였으면서. 그럼 오늘은 왜 오지를 않은 거야? 글쎄요. 그건 나도 잘. 얘네 방금 뭣도 올렸는데요? 딸이 말과 함께 다시 휴대폰을 들이밀었고 서 씨의 눈에 보인 것은 여행지 앞에서 사이좋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뭐야, 얘네. 오늘 결혼식 간다고 해놓고 둘이 여행을 간 거야? 그러니까 사건의 진상을 알고 보니 서 씨의 아들 며느리는 전날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후에
정작 서 씨가 참석해 주기를 바랐던 어버이날 가족 모임은 무시하고 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서 씨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얘네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질 않은 거지? 공감이 불가능한 며느리 행동에 대한 힌트는 딸로부터 나왔습니다. 딱히 놀랄 일도 아니네요. 걔네 원래부터 가족 모임에 오기 싫어했잖아요. 원래부터라니? 그럴 리가. 항상 모임 끝나고 집에 갈 때면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했는걸? 서 씨는 그래도 며느리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최대한 쥐어짜듯 한 말이었지만 딸은 그런 서 씨에게 엄마는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무 좋기는 무슨. 유경이 걔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 언니, 우리 가족 모임 솔직히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냥 간단하게 생일 선물만 챙겨드리고 자기네는 좀 쉬고 싶다고요. 나도 자기처럼 생각할 줄 알았나 봐요. 내가 그래도 우리 엄마가 유일하게 챙기는 기념일인데 그것까지 안 챙기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생각도 그렇다고 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딸을 통해 들은 며느리의 진실에 서 씨는 두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동안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서 씨는 며느리가 너무하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생일도 어버이날도 결혼기념일도 모두 1년에 하루로 겹치니까 그냥 딱 한 번만 시부모를 챙기면 되는 걸 가지고 그마저도 귀찮아하다니. 뭐 암튼 내가 생각해도 걔네가 이해되지는 않아요. 걔네 결혼할 때 엄마가 엄청 맞춰주지 않았어요? 엄마랑 아빠 돈으로 집도 해가고 심지어 유경이는 제대로 된 혼수 하나 안 해왔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요. 딸의 말대로였습니다. 그저 아들 가진 부모라는 죄로 우리 아들이 장인 장모한테 미움받을까 봐서 서 씨는 며느리에게 집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도 뭐라도 해왔어야 했는데 모은 돈이 없어가지고. 어휴. 요즘 세상에 혼순이 뭐니. 난 그런 건 머리 아프고 싫다. 그냥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났으니 예쁘게 잘 살면 그만이지. 우리가 해준 집은 그냥 예쁜 며느리 얻었으니 우리 아들하고 잘 살아달라고 주는 선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잘 살아주기만 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던 며느리였는데 이제 결혼한 지 시간도 많이 지나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 이렇게 배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생각해보면 며느리는 처음부터 고분고분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하고는 뒤돌자마자 모른 채 하는 일이 잦았으니까요. 하다못해 김장을 하러 오라는 서 씨의 연락에도 김장이요? 물론 가야죠, 어머니. 하고 대답하고는 막상 당일이 되면 감감무소식, 심지어 한 번은 연락도 아예 받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뒤늦게 연락받아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휴대폰이 망가져서 급하게 수리받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많이 하셨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따위에 변명만 늘어놓았죠. 그렇게 서 씨가 힘들게 김장한 김치를 가장 많이 가져간 것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이쯤 되니 서 씨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며느리는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엄마, 걔네 차보험료 요즘도 엄마 이름으로 빠져나가요? 딸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타고 다니는 중형차.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서 씨의 명의로 구입했고 실제 보험료도 따박따박 서 씨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원래는 며느리의 통장에서 나갔어야 했는데 그때도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서 씨의 통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였죠. 문제는 그래 놓고는 정작 보험료 납입을 제때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입금하는 걸 깜빡했네요. 처음 몇 번은 진짜 깜빡한 줄 알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이내 서 씨는 아, 그냥 나더러 내달라는 소리구나. 하고 며느리의 진위를 이해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보험을 대납해 주었습니다. 그날 가족 모임을 마치고 나서 서 씨는 새벽이 넘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걔네 차라도 뺏어서 복수하고 싶은데 고작 그걸로는 내 성이 찰 것 같지도 않아. 현실적으로도 아예 걔네를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판타지 사연에서는 잘도 절연을 하고 잘도 서로 복수를 하지만 가족 간에 어디 그런 일이 쉽나요? 무엇보다 부모로서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은 일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와도 그 부모만큼은 자기 자식을 아낀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서 씨가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자 곁에 있던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통 잠을 못 자네? 유경이 때문에 그래. 그럼 누구 때문이겠어? 하여간 내 팔자도 참 고약해. 젊을 때는 모진 시어머니 만나서 고생하다가 나이 드니 약삭 빠른 며느리 만나서 또 고생을 하고 있네. 나 원참. 서 씨의 말에 남편은 무어라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멋쩍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남편의 생각도 서 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가족 간에 집을 뺏거나 차를 뺏는 건 정말 소설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며느리를 놔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해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몰라. 마음 같아서는 그냥 잡아다가 눈물 쏙 빠지게 꿀밤이라도 놔주고 싶어. 그런데 그랬다가는 가족 파탄 날까 무섭고. 서 씨의 말에 남편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서 씨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식충이 같이 시어머니의 박대 속에서도 자기 밥만 챙겨 먹던 남편이 이제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남편의 아이디어를 들은 서 씨는 이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경아, 잠깐 통화 괜찮니?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서 씨가 까맣게 모를 거라는 자부심이 목소리에서 느껴졌죠. 서 씨는 그런 며느리에 대한 괘씸함을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네가 선물해준 영양제 있잖니. 그거요. 드셔보셨어요? 혹시 배 아프거나 그러신 거라면? 며느리는 서 씨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불안해 보였습니다. 대충 느낌으로 짐작해 보니 애초에 서 씨에게 선물한 영양제가 싸구려 불량품이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지인들에게 항의를 받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날 서 씨에게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가 아프기는 무슨. 난 오히려 너무 좋았는걸. 네? 정말요? 아니. 그러셨구나. 그렇죠? 제 지인들도 다들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세트 상품으로 10만 원이 넘는 건데 어머니께만 특별히 챙겨드린 거였어요. 와중에 생색내는 것도 잊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서 씨는 역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떨쳐버렸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말인데
그 영양제 조금 더 구매할 수 있을까? 나 아는 사람들한테도 좀 선물할까 싶어서. 정말요, 어머니? 당연히 가능하죠. 몇 개 정도 필요하세요? 5개 이상 구매하시면 제가 가격을 좀 깎아드릴 수 있어요. 싸구려 영양제 주제에 개당 10만 원이 넘어가니 아마 애초에 사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서 씨가 구매해도 5개 정도 사면 많이 살 거라고 믿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구매 단위는 전혀 달랐습니다. 30개, 네? 몇 개요? 30개라고. 이번에 고향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다들 무슨 선물을 하나씩 할 건가 봐. 그래서 나도 걔네한테 뭘 해줄까 하다가 네가 준 영양제가 딱 좋겠다 싶어서. 왜? 너무 적어서 그러니? 아니요. 그럴 리가요. 대박? 아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그럼 30개 가격에서 몇 개 빼드릴게요. 어휴, 됐어. 어차피 다 너네 생활비 보태는 건데 뭐 타러 빼니? 그냥 너 다 가져라. 서 씨의 말에 며느리는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감사해 해라. 곧 그 감사의 말들을 주워 담고 싶을 테니. 서 씨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매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환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 환불이요? 그게 물론 가능하죠. 가능한데. 며느리는 환불에 대해서 무척 어렵다고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시제품이고 아무에게나 파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선판매하는 거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해대었죠. 난생 처음 듣는 외국 박사의 이름도 들먹이면서 상품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가짜는 시도도 빼놓지 않았고요. 하지만 서 씨에게 그런 헛소리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나올까봐 미리 생각해 놓은 방법도 있었거든요. 내가 환불할 생각은 없고, 내 친구 중에 일부가 혹여나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하고 싶어 할까 봐서 그래. 나한테 영수증은 주지 말고 상품마다 하나씩 영수증을 떼서 넣어줄래? 선물 포장이랑 그런 것도 좀 해주고.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며느리는 무척이나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이상한 일도 아니었죠. 진짜 저질 상품들은 탈세를 위해서 현금 위주 거래를 선호했고, 며느리가 파는 상품이 딱 그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려 30개 주문. 총 금액만 해도 300만 원이 넘었으니 며느리로서는 거절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로서도 나름 머리를 쓰더군요. 그럼요, 어머니. 대신에 제가 어머님 친구분들 모임 현장에 직접 배달을 가드려도 될까요? 직접? 아이, 뭐 타러 그런 수고를 하니? 그냥 동네 아줌마들 모임인걸. 에이, 그래도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데 저도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가서 인사도 드리고요. 며느리는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서 씨가 진짜 구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현장에 와서 사람들에게 홍보할 겸 자기로서는 나쁠 게 없었겠죠. 무엇보다 그런 질문을 한다면 서 씨가 정말 구매할 생각인지 확인도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또한 서 씨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알겠다. 와서 홍보도 하고 인사도 좀 해.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기는. 서 씨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임 당일, 서 씨는 미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오래간만에 만나는 동창끼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죠. 사실 모임은 진짜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들 모두 고향 친구에다가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서로 끈끈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었지만 모두 미리 서 씨의 요청대로 움직일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동창회장이자 서 씨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모두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다들 미리 전달받은 거 기억하지? 얘네 며느리가 오면 어떻게 한다? 조져버린다. 아이고, 그렇게 살벌하게 말하지는 말고. 서 씨의 동창들 사이에서 웃음꽃이 폈습니다. 10대 시절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던 소녀들은 이제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서 씨가 아래로 마중을 나가자 보인 것은 차에 가득 짐을 쌓고 온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싸구려 영양제를 팔아먹을 생각에 두 눈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서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나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짐이 많지? 내가 좀 들어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걸요. 아참, 그리고 이거. 며느리가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고맙다고 현금을 주는 건가? 이러면 좀 미안해지는데. 약간 당황한 서 씨에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어머니. 지난번에 결혼식 때문에 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 와중에 거짓말이네. 어버이날에 결혼식 안 간 걸 내가 아직도 모를 거로 생각하는 건가. 서 씨는 헛웃음을 참으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보인 것은 현금이기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니? 아, 행운을 불러오는 $2예요. 투명 플라스틱으로 앞뒤로 코팅된 행운의 $2더군요. 자세히 보니 진짜 미국 돈도 아닌 그냥 문방구에서나 팔 법한 장난감이었습니다. 뒷면을 보니 3,000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가격 스티커조차 떼지 않은 거였죠. 어이가 없다 못해 소멸할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300만 원을 구매하는데 3,000원짜리로 답례하다니. 헛웃음을 짓는 서 씨에게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짐이 많아서 먼저 올라가 볼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놈의 감사하다는 말도 이제는 슬슬 짜증이 날 무렵. 서 씨는 봉투 안에서 불룩한 무언가를 더 느꼈습니다. 탈탈 털어보니 무언가 툭 떨어지더군요. 이건 또 뭐야? 리뷰는 사랑입니다? 플라스틱에 포장된 싸구려 사탕 하나. 적혀있는 글귀를 보아하니 며느리가 어디서 배달 음식을 시켜 거기서 서비스로 받은 사탕을 서 씨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해 자체가 되질 않았어요. 이딴 걸 왜 넣어놓은 거야 대체? 정말 미친 거야 뭐야? 이해가 안 되는 중에 이대로 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건물로 올라가야 했죠. 며느리가 괘씸하면 괘씸할수록 더더욱이요. 그렇게 위로 올라가 보니 며느리가 벌써 부지런하게 서 씨의 친구들에게 상품을 나눠주고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서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동창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곧 닥칠 재난도 알지 못한 채 잔뜩 흥분해 있더군요. 자, 여러분. 이 영양제는 외국 박사님이 직접 개발한 건강식품이에요. 하루에 한 알씩만 드시면 건강은 물론 피부까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침내 영양제를 다 나눠준 며느리는 동창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더니 다른 상품 소개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머니 친구분들께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가정용 마사지기도 준비했어요. 이건 정말 효과가 좋아서 제 지인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이랍니다. 원래 가격은 50만 원인데 오늘만 특별히 30만 원에 드릴게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시어머니 동창들 앞에서 저리 뻔뻔하게 상품 판매를 시도하다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앉아 지켜보던 중 동창 중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질문 있어요. 며느리는 기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셔요. 동창이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그쪽이 우리 친구 며느리인 건 알겠고 선물 주러 온 것도 알겠는데 대체 왜 상품 소개까지 하면서 분위기를 흐리는 건가요? 여기가 무슨 홈쇼핑 스튜디오예요? 당황한 며느리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전 그냥 어머님 친구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합세했습니다. 이거 상품명이 대체 왜 이래? 미라클 리저브? 이름부터가 이상한데? 잠깐 인터넷에다 쳐보니까 문제 많은 상품이라는데 부작용도 심하고 여기 리뷰 봐봐. 복통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사람도 있어. 뭐 이딴 싸구려를 10만 원이나 주고 팔아. 나 안 먹어. 친구들이 단체로 항의하자 며느리는 당황해서 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는 눈치였죠. 서 씨가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 다들 진정해. 어쨌든 우리 며느리 유경이가 좋은 마음으로 가져온 거니까. 서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정말 상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모두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걸 누가 먹어? 이름값만 비싼 싸구려잖아. 우리 집 개한테 주기도 무섭다. 동창들의 말에 서 씨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유경아, 어쩌면 좋지? 나는 정말 네 상품을 팔아주고 싶었는데. 근데 내 친구들이 다들 이러니 어쩔 수 없이 환불해야겠다. 영수증은 챙겨왔지? 당황한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환불이요? 아니, 이거 다 제가 이미 회사로부터 선구매한 상품이라 이대로면 꼼짝없이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아, 그래? 그럼 넌 팔고 싶고 내 친구들은 안 사고 싶고. 그럼 지금 나한테 이 상품을 떠맡으라는 거니? 서 씨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걸 신호로 곁에 있던 동창들이 합세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한테 상품을 떠맡으라고? 자기 손해보기 싫어서? 뭐 저런 무개념이 다 있어?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들불 속에라도 뛰어들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예의가 없네. 어디서 배워 먹은 거래? 모두가 합세해서 항의하자 며느리는 당황하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일단은 환불해드릴게요. 며느리는 엉겹결에 분위기에 눌려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환불 영수증을 받은 서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유경아. 그럼 이제 그만 상품 가지고 돌아가 줄래? 우리끼리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당황한 며느리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진 채 상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자리를 뜨자마자 서 씨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연기 좀 하더라. 연극 부가락이 어디 안 가네. 걔 얼굴 빨개진 거 봤어? 아주 그냥 펑펑 울 것 같던데. 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고마워. 귀찮았을 텐데 열심히 도와줘서. 뭐,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도와주는 거지? 그날 저녁 서 씨는 동창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껄껄 웃더군요. 정말 그렇게 했어? 유경이 얼굴이 빨개졌다고? 아이고, 나도 그 꼴을 봤어야 했는데. 당신 아이디어가 제대로 통했어. 그 자리에서 환불까지 받아냈다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남편과 함께 시작한 계획이었고 동창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이었고 서 씨와 남편은 그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항의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오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서운하다는 투로 말했고 서 씨는 아무것도 모른 척 답했습니다. 뭐가 너무했다는 거니? 모른 척 마세요. 지금 유경이 울고 있어요. 가족끼리 서운한 게 있으면 좋게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아들이 답답했는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러시는 거 저희가 어버이날 모임에 안 간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 못 간 건 정말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아들의 뻔뻔한 말에 서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찌 이리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서 씨는 더 차분하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래, 그날 너희가 안 온 것 때문에 서운한 건 맞아. 하지만 하나만 묻자. 너네 정말 그날 결혼식 때문에 못 온 게 맞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부디 아들이 늦게라도 진실을 말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잠시 망설이던 아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뭐 때문에 엄마가 오라는 걸 빠졌겠어요? 저희라고 엄마가 그날 모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했으니 결국 아들의 말은 서 씨가 모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 알면서도 일부러 빠졌다는 걸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어떤 사정이건 간에 상관없다는 식이었죠. 참던 서 씨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나한테 가족의 정을 운운하는 거니? 너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다 봤어. 결혼식은 전날이었고 어버이날엔 둘이서 여행 간 거잖아. 니들 눈에는 내가 바보로 보이니? 네? 아니. 엄마, 그게 뭐? 말해봐.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네 어미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어버이날도 한 번에 다 무시한 건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냥 딱 한 번 있는 날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서 씨는 이대로 아들과 말다툼을 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빼서 들더군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서름이 북받친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요. 저희끼리 여행 갔어요. 그래도 오늘은 너무하신 거죠. 이렇게 사람 물을 먹이는 법이 어딨냐고요. 그것도 가족끼리. 어머니한테는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며느리를 어떻게 이리 바보 취급을 하시냐고요. 며느리의 말에서는 그 어떤 반성의 기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 씨에 대한 원망만이 느껴졌죠. 게다가 애초에 며느리의 말은 모두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가족인 서 씨를 바보 취급하고 자기가 먼저 거짓말을 해놓고 심지어 젖을 물건을 팔아먹으려 해놓고서는 이제와 가족을 운운하다니요. 그때 서 씨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넌 따로 할 말 없니? 아들은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 씨는 불현듯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횡포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들에게서 느껴졌던 것이죠. 그럼 그만하자. 그만하자니요? 이 싸움을 그만하자는 말이다. 말다툼도 서로 간에 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니? 너네는 날 원망하고 나는 너네에 대한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으니 그만하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서 씨가 말을 이어서 하려던 때에 남편이 전화를 빼서 들었습니다. 너희 차 우리가 가져가마. 네? 아니, 아빠까지 왜 이래요? 서 씨의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껏 본 적 없는 표정으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빠까지 왜 이러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만큼 지금 도를 넘은 거다. 네 엄마를 봐라. 비록 나는 모자란 점이 많아도 네 엄마는 평생 너네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야. 게다가 우리가 많은 걸 바랐니? 그냥 1년에 딱 한 번 밥 한 번 먹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니? 그렇다면 우리는 할 말 없다. 이제 서로 간에 더 말할 것 없이 너네는 너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어차피 집은 너네 소유니까 건들지 않으마. 단 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차는 가져가야겠다. 아니, 그건 저희 차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타고 있고요. 너희가 타고 다니면 뭐하니? 보험금을 우리가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게다가 애초에 그 차 구입할 때도 우리한테 돈도 빌렸으면서 참 말 많구나. 남편의 논리정연한 말에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곧바로 아들네로 가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서 씨는 차를 보고 별다른 말 없이 아들이 뭐라고 하지 않더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려던 것 같았는데 유경이가 막더라고. 유경이 그것이? 아니,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어쩌겠어? 다 지복이지.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할 거야. 왜요? 당신은 당신 아들 엄마잖아. 남편의 말에 서 씨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서 씨의 등을 토닥이며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두고 봐. 아마 유경이가 뭐라고 하든 간에 당신 아들은 당신 아들답게 행동할 테니까. 그리고 약 한 달 후 남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저예요. 엄마 아들이요. 불현듯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한 달간 전화도 문자도 없다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감감무소식이다가 늦은 밤 걸려온 전화. 서 씨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줘서 고맙다고 반기고 싶기도, 왜 이제야 전화하냐며 엄마가 안 보고 싶었냐며 화를 내고 싶기도 했거든요. 서 씨가 답이 없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도 화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 너머에서는 집이 아닌 바깥임을 증명하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자기 와이프의 눈치를 보느라 바깥으로 나온 게 분명했죠. 처음에는 엄마가 뺏어간 차랑 돈 몇 푼이 너무 싫었어요. 이게 엄마식의 복수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신?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설마 당신 엄마는 아니지? 떨리는 아들의 목소리 너머로 며느리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내린 가장 큰 천벌은 관계의 단절이라는 걸요. 나 지금처럼 고아로 살기 싫어요, 엄마. 애초에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면 몰라도 난 알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그러니까 엄마, 야! 내 말 안 들려! 너 당장 전화 안 끊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 너머로 제발 이제 그만 마음 푸세요. 나 엄마 아들로 살고 싶어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